공매도 금지가 다음 달 14일까지였다가 이제 5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됐고 5월 3일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도 있고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예 이제 공매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조금 자극적인 기사로 같이 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3월 15일이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전 종목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9월 15일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 2월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도 일부분 있었고요. 제도 및 시스템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조금 공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2월 3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5월 2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5월 3일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한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 학계,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손실에 대한 커트 라인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의 손실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시장이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공매도인데 3천만 원 선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공매도 제도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금융 발전 또는 금융 제도 개선에 첫발을 내딛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발표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FTSE죠. Financial Times 스톡 익스체인지 영국 뭐 양대 지수라고 하면 MSCI 있을 거고요. 그러면 FTSE 있을 텐데 이 FTSE에서 우리나라에 공매도 재개 안 하면 선진국 지수에서 빼겠다라는 경고장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국내외 뭐 외신 포함해서 구글링을 한다 하더라도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기사는 또 없습니다. 외신을 포함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FTSE나 MSCI 모두 다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는 증시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발언과 언급은 있었지. 우리 증시 금융위에다가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선진국 지수에서 빼겠다. 경고장을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금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FTSE로부터 경고받은 사실 없다. 반박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는 이 핫한 주제가 시장의 먹잇감 또는 조정의 빌미를 주기에는 아주 적합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 종목에 있어서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과 모멘텀에 조금 집중하는 투자 방법, 투자 스탠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거 봐서 정말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논란 여전하긴 한데요. 또 이제 재개가 되고 난 후에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타나거나 이 부분도 변동성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재개가 된 이후에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증시는 하락이다. 네. 증시는 폭락이다. 거의 뭐 수식처럼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에 있어 왔던 제도이지만 이 부분을 증시 폭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 폭락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였고요. 이제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서 형평성 있는 제도로 탈바꿈시켜서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과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증시 하락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율 부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겠다라고 좀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라는 아주 이 뜨거운 감자가 증시 조정 시에 빌미로 작용하고 근거로 되기에 굉장히 편한 그러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 시점에 공매도 재개라는 그 부분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연기금의 매도세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28거래일째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연기금 당연히 국내 주식 매도하는 거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외인들과 개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받쳐주는가 그 수급의 향방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도 정해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증시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빌미가 공매도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 뉴스거리로 보기에 굉장히 편한 부분이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오히려 시장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데 좀 더 논리적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관한 뉴스들이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을 이끌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형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들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11월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1월은 이제 상승을 준비하면서 시장이 주는 편안한 수익을 얻는 11월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월은 1월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차분히 12월을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12월 동안 1월을 차분하게 준비를 했다면 예년의 1월이 아닌 절호의 1월, 극대화,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1월의 의미로 절호의 1월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2월 시총 상위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나왔고요.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1월 달 절호의 1월이라는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랠리를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중소형주 랠리는 이제 2월 그리고 설 연휴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시간이 순차적으로 조금 연기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중소형주 랠리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된 현금은 결국 다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옮겨갈 것인데 저는 지금을 백신 공백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에 따라서 얼마만큼이 회복되느냐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 1위로 보여지고 있고요. 40일 만에 전 국민이 30%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한다 하면 감염률이 0.015%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월, 3월 말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집단 면역 형성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짚어주시고요. 끝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가 제가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을 네. 붙여봤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보시고요. 수급 플러스로 함께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 우상향하는 추세를 깨뜨리지 않을 만한 미래를 이끌어갈 모멘텀이 그 기업에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종목을 선별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